우리보다 기초과학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고 학문적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깐깐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말파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자라도 그걸 이야기했었어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삼중수소에 관련한 논란까지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에는 노벨 생물학자, 노벨 화학자, 노벨 물리학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기초과학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고 또 학문적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깐깐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학자적인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탄소 14 같은 것들이 10년 동안 나오고 있었음에도 기자가 말파하기 전까지는 도쿄전력이 속이고 정부도 국민을 속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학자라도 그걸 이야기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라든지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비판하는 글을 쓰더라도 신문이 소개를 안 할 뿐이지 일정하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들면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네. 왜? 네. 연구비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은퇴를 했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비판하는 논문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소위 아베 정권 시대부터 일본의 학술 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넣고 있는가. 아마 국내에 좀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정부 비판했다고.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학문을 왜곡하고 호도한다는 건 또 좀 처음 듣는. 요새는 그 일본 정부가 국방연구에, 예. 방위연구에 하는 사람에서 중점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학술회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방위 관련 연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단체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5명 정부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주로 도박, 인문학 이런 사람에서 아베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움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거의 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되면서 중국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식의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전면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지금 일본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한국은 그 8개 해널에서 나오는 네. 생선이라든지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8개 수입 쪽에. 예. 예. 중국하고는 식계지입니다. 예. 식계지인데 수산물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도 국내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았다. 네. 그 생선을 지금 한국에서는 수입 정지를 하지 않는 네. 도쿄의 수산시장에서 그것을 경미를 붙이면은 네. 그건 후쿠시마산이 아니고 도쿄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 정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가능성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배가 조그만 배가 어떻게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묵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6월부터 계속 일본에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버리지 말고 다른 방안 하나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시진핑 씨가 조금 환경 문제에도 집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이 농림수산물 중에서 수산물만 한정을 했을 때 3,873억 엔을 수출했습니다. 네, 약 4천억 엔을 예. 중국에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체에다가. 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 파는 거는 22.5%, 네. 870억
71억 원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영향이 강한 홍콩에서 19.5% 해서 755억 예. 원을 팔았습니다. 예. 합계 42% 정도입니다. 42% 정도를 팔았는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네. 보면은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예. 그것이 갑자기 수도입이 된 겁니다. 특히 영향이 큰 것이 그 가리비. 가리비. 예. 가리비 같은 경우에 약 461억 엔. 그러니까 중국에 팔았던 수출액의 반 이상이 가리비입니다. 네. 가리비이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 해산물. 조금 영향이 적은 것은 진주 정도가 있는데 중국이 가리비를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이 조개에 붙어 있는 것을 떼기 위해서는 네.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가공을 하지 않고 중국에 가져가서 가공을 하고 국내에 팔든지 미국에 팔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수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냉동 보관을 계속 하자. 네. 근데 언제 팔을지 모르는 거죠. 예. 제일 지장이 많은 것이 그 가리비하고 해삼인데 특히 싸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검역 또 방제 뭐 이런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정부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기업하는 분들이나 상인분들 중에서 간혹 방금 교수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뭐 유의해야 될 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중국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021년도에 소문 피해, 소위 말하는 예. 뭐 품종 피해라는 겁니다만은 소문 피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배상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문 피해라는 게 한자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평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바람 풍자에 평가하는 평자인데 소비자들이 네. 조금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구입을 꺼려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문 피해를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안 팔린다든지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네. 대비해서 일본 정부가 가리비 같은 경우에 냉동 보관할 때 그 전기라든지 가리비라든지 네. 그런 걸 지원한다. 그리고 구입하는 비용은 지불 안 합니다. 네. 구입할 때 은행에서 빌렸으면은 그 금리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지원한다. 그런 금액을 일본 정부가 300억 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또 전국 그 수산업조합 그쪽에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하니까 네. 그쪽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쪽의 의장을 새로 개척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뭐 효율적인 배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때 또 지원하는 좀 폭넓은 범위의 금액을 22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5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합계 800억 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수입 금지가 일어나면서 안 팔리니까 일본 정부가 요 근래에 207억 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옛날처럼 팔리지 않는다든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네. 그 손해배상은 정부가 아니고 도쿄 전력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2021년도에 해양 방출을 할 것인지 땅에 묻을 것인지 한 5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쌌던 것이 이 해양 방출이었습니다. 네. 뭐 일본 정부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기 쉽다. 그리고 다른 나라 현재 원적 발전소도 온배수를 흘려보내니까 뭐 확립된 기술이다. 그래서 해양 방출을 택했다고 그러지만은 네. 그 당시부터 언론은 돈이다, 싸다. 물론 1km 밖으로 지금 파이프를 뽑아냈죠. 예. 원래는 그 바닷가에서 버리기로 했었어요. 예. 그리고 도쿄전력도 돈 쓰기 싫으니까 예. 바닷가에서 버리든 1km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리든 그 지역의 바다에 미치는 농도는 같다고 그랬어요.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뽑은 거는 그 원전 앞바다에 뿌리면은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안 보게끔 뽑아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뽑아내는 비용, 예. 관리하는 비용, 예. 앞으로 또 비용을 보면은 현재로 앞으로 들어갈 돈이 88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34억 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현재 그리 들어갔고 또 보상이 계속돼야 돼, 중국 문제. 네. 엄청 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왜 가만히 있죠? 분명히 하와이하고 태평양 네. 남가주 앞바다까지 갈 건데. 네, 어제 의원이 제가 TV를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스트레일리아도 가만히 있고 뉴질랜드도 가만히 있다.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완전 미국 쪽에 가깝니까 예. 그쪽에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아주 밀접한 관계죠. 자, 미국이 못하는 이유. 미국은 마샬 제도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피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배상금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문금으로서 일단 한번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적인 피폭자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미국이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원전주의에 주민들의 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막에서 핵실험했던 네. 그 주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데 세계에서 피폭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 핵실험의 피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의 시뮬레이션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면은 그냥 근거는 추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60년대, 지금도 그 하버드 대학이 5년간 연구를 합니다만은 애기들의 그 어릴 때 이빨 빠지는 거 있죠. 네네. 그거를 가지고 이 스토른지움이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왜? 네. 스토른지움을 받으면 이 에나멜진인가? 예. 거기 좀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 방사능을 거꾸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삼중수 앞으로도 원전을 늘려야 되고 또 원전을 관련 시설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앞으로 원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삼중수소라든지 일부 나오는 그런 물질이 무해하다고 한다면은 자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대책에 대한 비용이.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내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로카슈라는 그 제철이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네. 실제 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카시무라가 내는 삼중수소양 그리고 나머지 또 크립톤이라든지 또 강력한 방사능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단지 정부가 이야기하든 일본이 이야기를 하든 제일 안전하다는 삼중수소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에서 매년 내보낼 수 있는 그 상한도가 1년에 22조 베크렐입니다. 양이. 그런데 한국은 더 많지 않냐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로카쇼는 제철이 공장에서 만약에 가동을 하면은 9,700조가 나옵니다. 약 490배 정도의 양이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무해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삼중수소가 무해하다는 식으로 확립을 시키면 앞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류큐슈가 더 쏟아낼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무해하다는 거죠. 이번 후쿠시마의 방류를 우리 정부가 묵인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을 방류할 때도 아무 말을 못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 오는 것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또 추진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문제 없고 일본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앞으로 계속 지어서 계속 흘려보낼 테니까 참으세요. 그 말이 됩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개를 맞았었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태를 맞았고 일본 사람들은 원자력 그러면 핵발전, 핵폭탄 이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날 것 같은데 예. 저렇게 무감각하고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거는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과학적이기 때문입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있고요. 제가 일본어를 좀 한 얘기를 하면은 민나데 와타레바 다이저부터 하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좀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자꾸 제가 학문 또는 어떤 과학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이 상식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과학으로서의 능력이나 또는 유용성 면에서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장기훈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경제난판에서
경제와 관련이 없어 보일 듯한 후쿠시마의 어떤 방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한쪽 이야기를 듣고 이쪽이 옳다라고 치우치거나 저쪽 이야기를 듣고 이쪽 이야기가 옳다라고 치우치는 것은 저는 상식을 알아내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한 여성분의 한미 FTA 관련해서도 발언 이야기, 또 이번 후쿠시마 방류에 관해서도 한 이야기를 놓고 약간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나 생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줄을 긋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치즈를 바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같은 사람도 또 많은 대학 교수나 일반인들도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인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소문으로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버금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경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제가 김포항에서부터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씀은 다 못 하셨죠 지금? 예. 늘 이러십니다. 제가 리츠칼튼 호텔에서 3시간 동안 가압형 경수로 중수로 이 이야기를 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웠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은 힘듭니다. 아는 전문가도 없고, 그만큼 속이기 쉽고 적당히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회자님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저한테 소위 말하는 현재 한국의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무슨 원자력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끝장 토론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신다면은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원자력 학회에서 부르세요. 전에도 제가 원자력 학회에서 전문가들과 제 처리와 고속노예에 대해서 3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세요. 장경훈 교수님 부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스 얼라이언스가 뛰어가든지 해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